생명에 이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평화생명TV의 RR평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의 소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제가 언제가 뉴스를 봤더니 요즘 북녘사회에서 소금의 중요성, 소금 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금 생산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 또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조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북쪽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쓰는 이제 식용으로 소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화학공업 이런 쪽에서 소금이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먹는 소금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공업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런 건 좀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측에서는요,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 거, 소금을 줄여서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측은 어떻게 인식의 차이가 있나요? 어떠나요? 소금을 굉장히 이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 자체로 소금. 그렇죠. 네, 작은 그렇죠. 금이죠. 네. 작은 금이라는 금처럼 귀하다고 해서 이제 그 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소금에 대한 인식 그 차이 때문에 놀라기도 했어요. 소금을 항상 생활에서 이용하면서도 이제 소금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고, 짜게 먹지 말아라, 건강에 해롭다, 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금의 중요성이 희석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 놀랐던 점은 이제 마트나 상점 이런 데 가서 소금이 무슨 소금 이렇게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거르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싱겁게 먹고 북측은 약간 짜게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염도 차이는 어떤가요? 추운 지방, 북부 내륙 지방, 양강도, 함경북도 산악지역, 동해안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조림을 많이 해요. 야채도 조리고 고기나 이런 소금에, 것도 조리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쪽 사람들이 더 짜게 먹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북쪽은 식생활에서 당분이 조금 적고 염분이 좀 많은 측면은 있어요. 이렇게 달게 먹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느끼는 것 자체가 더 짜게 먹는다고 할까? 근데 실질적인 차이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짜게 먹지 말아라, 건강에 해롭다, 이런 거보다 이제 적당히 먹는 것을 이제 많이 권하고 있으니까 다 이제 매 사람 만나서 체크해야 되는데 조금은 짜게 먹는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소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사실 잠깐 놀랐던 사실인데요. 45년에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이 됐는데, 해방 직후에는 이 주로 북녘 지역에 염전이 치우쳐져 있을 때요. 네네네. 지금은 우리 전라남도 서해안에 염전이 굉장히 많아서 당연히 이제 과거에부터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해방 직후에는 주로 염전이 북쪽 지역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북녘 사회에 소금이 이렇게 생산량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소금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 3, 4년간의 자연재해로 해서 비 많이 오고 소금이 많이 생산되는 봄, 여름, 가을 아닙니까? 이때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염전에서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소금 생산량이 줄어드는 데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업용 소금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덜소금이라고 해서 그걸 수입해서 이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작년부터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전면 중단이 되면서 소금이 부족했고, 소금 생산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이제 염전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설비도 부족하고 그 설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도 부족하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금이 부족하고 소금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화학공업의 원료로 이제 많이 네, 네. 쓰이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사용하는 그 베이킹 소다라고 해서 예. 북쪽에서는 이제 중조라고 부르거든요. 중조. 빵 만든 데 쓰는 중탄산 나트륨이 있고 그다음에 가성소다 비누 만든 데 쓰는 이건 또 수산화나트륨이라고 다양하게. 얘기하고 네네. 그다음에 염소, 염산 이런 것들이 원료이고 특히 이제 제일 많이 그 필요되는 게 가성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누 만드는 거, 정리 만드는 거, 제지공업, 팔푸, 그다음에 섬유공업, 그다음에 염료, 위약품 여기에 다 이제 소금을 주 원료로 한 이제 가성소다나 염산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소금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산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소금 쓰이는 사용량도 이제 많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먹는 소금은 왜 천일염이라는 것도 있고 정제염, 제제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북쪽에서 실제로 먹는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요? 주로 이제 천일염을 많이 먹죠.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불순물 같은 거 제거가 안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절인다든가 된장, 고추장 할 때 사용하는 게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북쪽에서는 된장, 고추장, 김치 할 때도 천일염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드실 때도 일반적으로 이제 식용도 이제 소금만 따로 이제 한 숟갈씩 딱 떠내가지고 골라내는 예, 골라내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이 굉장히 귀했고 뭐 소금 장소로 굉장히 부자가 된 전설 뭐 옛날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소금은 왕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 건국 그 시조죠. 그 주몽. 예. 주몽이 뭐 그 한 나라의 소금 그 통제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직접 이제 자기가 나가서 이제 소금도 이제 생산하고 소금도 만들었다는 사실 그때는 소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주몽이 소금을 이제 그 구해왔기 때문에 소금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몽을 많이 따랐다는 네. 그런 이제 그 전설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뭐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고구려 추모까지 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네. 최근 얼마 전에 그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 이후로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천일염을 사재기요, 네.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네, 네, 나올 정도로 네, 네. 아마 우리도 앞으로 이 소금 문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북녘은 그럼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금이 부족한 상태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소금 부족 이야기를 하면 꼭 이거는 이제 지역 차이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양도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양도 고개 이북, 그러니까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이 지역이 소금이 제일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아주 양도 고개가 굉장히 중요한 고개입니다. 북녘 사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주로 소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평안남도, 평원, 숙천, 그다음에 남포, 언천 지역, 그다음에 황해남도, 연백 이런 이제 서해안 지역에서 소금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된 소금이 기차를 타고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유통 그 인프라죠. 그러니까 유통 기반, 철도라든가 도로, 자동차 이런 화물차들의 그 시설이 좀 낙후하고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소금을 많이 소비해요. 이제 물고기 잡아서 조려야 되니까 많으니까. 또 동해안 지역에 또 화학 공장이 많아요. 아, 그러네요. 함흥, 훈남, 청진 뭐 이런 쪽에 화학 공장들이 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일제시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그 소금의 소비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높은데 생산은 안 돼서 동해안에 뭐 염전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잘 안 됐습니다. 예. 동해에 염전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나요? 동해에는 갯벌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갯벌이 없고 다 이제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사실 동해에도 한 33% 정도의 용기가 되는데 물은 같지만 물을 채워놓고 증발시킬 수 있는 이런 평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랑이나 원산에 만들었는데 그 진흙을 날라다가 펴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제 그 갯벌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층이 있는 거하고
그 모래밭 위에다 진흙을 날라다가 그 펴놓고 한다는 게 사실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인프라가 네, 이제 열악하기 그래서, 때문에 네. 만들었는데 사실 그 크게 성과는 보지를 네, 못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일상적인 이제 소금 부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근 어떤 자료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 지하 초염수를 활용해서 소금 증산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2010년경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하 초염수라는 말은 그 바닷물인데 보통 이제 서해안에서 소금을 많이 생산하는데 민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압록강 들어오고 대동강 들어오고 그래서 민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서해안에 그 위에 떠 있는 물의 염도가 그렇게 높지 못해요. 그래서 바다 수심 이제 밑에서 거기다 관을 뽑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거고.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올리면 보통 위에 떠 있는 일반 그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한 2배 정도 더 높다고 높게 해요. 생겼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하 초염수라고 하는데 황해도 연백제염소라든가 평안도 온천의 귀성제염소라든가 예. 뭐 이런 쪽에서는 초염수 가지고 소금 생산하는 걸 도입을 했고 일정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TV를 보니 그 북한 청년들이 염전으로 많이 착조돼서 간다는 그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염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쪽에 그 염전이 대량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게 이제 6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마 나이대를 보면 저보다 5년, 6년 형님뻘 되는 사람들이 염전에 많이 갔어요. 그때 군대에서 제대돼서도 갔고 학교 졸업하고도 갔고 뭐 이렇게 갔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대대로 염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 힘드니까 빠지려고 해요, 거기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세대계 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렵고 힘든 육체 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염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노력이 결정적으로 부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직종에서 일하던 젊은 사람들로 이제 세대 교체를 세대 해야 교체를 된다. 시키는군요. 그러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뭐 어려운 소금 생산뿐만 아니라 뭐 가공 유통 과정에 이 젊은 노동력들을 투입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북녘의 시도들을 보면서 기술 협력이라든가 다양한 소금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한번 빨리 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북측에는 어린이를 위한 건강 소금이 있다. 진짠가요? 예, 진짜입니다. 마음이 좀 따뜻하게 그 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90년대 중반에 북쪽에 여두가 부족해서 요도. 그 특히 이제 그 애들이 키가 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에 있는 그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두를 지원을 네,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서 아마도 그 여두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게 보다는 여두 소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꾸준하게 먹을 수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합리적이다고 네네.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두 소금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저도 북쪽에서 살면서 많이 이제 그 사다가 먹었는데 1kg 그다음에 500g, 뭐 200g 이렇게 포장을 해서 거기다 이제 여두 소금이라고 써서 팔았어요. 그때는 그게 남측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건 모르고 모르고, 있다가 네.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여두 소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북녘의 조미료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이제 김장철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소금 얘기를 시작을 해서 다음에 또 좀 다른 또 조미료 시리즈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누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